한 번 더 서울 시작을 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일을 좀 마무리해 주길 바라요. 사선을 하고 계신 임기 중에 제일 잘한 일을 생각했어요. 이번에 또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1년도 안 남았거든요. 또 이제 5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면은 또 흐지부지 끝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완성된 단지를 보고 싶어요. 한 단지도 없어요, 지금. 지금 실질적으로 규제랑 상관없이 이미 작년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 오르고 있었던 이유들을 파악해서 공급을 어떻게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을까만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2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뜬금없이 규제적을 해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게 있었죠. 근데 해제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오른 게 아니라 작년 여름 때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올라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많이 올라갔다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간 급등하는 것들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역마다 상한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강남, 서초, 용산은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들이 많이 따라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오를 수 있는 주택들은 오르게 냅두면 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퍼지지 않게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을 공급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분들도 사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물건 중 5건 중에 1건이 지방분들이 사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것들을 팔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살려다 보니까 지방은 더 망하고 서울은 수요가 더 몰린 것들이거든요. 지방에는 규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 주택 하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왜냐하면 지방은 그거 외에도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고 이것들을 문제시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제일 비싼 주택과 제일 저렴한 주택의 가격 격차는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양극화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경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 중하위권에 계신 분들이 너무 높지 않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렴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들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제 안 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꾸 풀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근데 여기는요, 그 전에도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시세가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랐단 말이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풀면 더 오른다. 풀면 더 오른다. 근데 어차피 그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아니든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공급은 적고. 다른 지역보다는 비쌀 거거든요. 상한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은 저는 아플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을 하고 계신 임기 중에 제일 잘한 일을 생각했어요. 4년 동안의 임기 내에 뭔가 완성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확실하게 뒷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선으로는 안 되고 항상 재선, 3선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계속 재선 할 때쯤 항상 던졌었거든요. 또 이번에 또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1년도 안 남았거든요. 1년 동안에 마무리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서울 시작을 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일을 좀 마무리해 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걸로 완성된 단지를 보고 싶어요. 한 단지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신속통합기획으로 끝난 완성된 단지, 모아타운으로 생긴 단지를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이후 시장들도 따라하면서 좋은 것들은 따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를 또 할 텐데 또 이제 5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면은 또 흐지부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노후 계획도시 처음 나왔을 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에서도 만들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만들었었고 결국 합쳐가지고 지금 안이 나왔었는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본 안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서 추진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제1차 선도지구 지정한 다음에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전국이 돼서 연결을 못했다고 하는데 전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탄핵 전국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추진하면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의사 결정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랑 긴밀하게 뭔가 전략을 짜서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선도지구에 해당되는 1기 신도시들은요. 지금 조건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당을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진도가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이제 좀 성공적인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은 원래 노후개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자체 추진력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업성이 워낙 좋아요. 목동 같은 경우는 건폐율도 낮고 용적률도 낮아서 추가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평일 때 거의 수평 이동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장은 목동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토갑적 건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의사 결정들을 조율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머지 단지들은 6단지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신속 통합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거든요. 이 속도대로 가게 되면은 아마 10년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입주까지. 그러니까 목동은 굉장히 성공 사례고 잘 되는 것들이죠. 요걸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좋았던 분당구 같은 경우가 3개의 선도지구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갈 게 순회동에 있는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을 생각했었는데 의견이 나눠진 거예요. 양쪽 다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밀릴 것 같고 제일 얌전했던 서현동 같은 경우에 통합이 잘 될 것 같아서 아마 거기는 서현동이 먼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자동에서 선도지구가 아닌데 개별로 추진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쪽이 먼저 갈 것 같아요. 목동 아파트 단지의 성공 사례들을 좀 많이 벤칭하시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통합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번 내리느냐, 얼마나 내리느냐 이거 관건이기 때문에 금리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보다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경계하는 것들은 뭐냐면 전반적인 분위기잖아요. 경제가 좋아야지 집을 사거나 뭘 사든지 간에 좀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관세가 높아져서 우리가 수출이 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은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요. 금리나 수급하고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평택 고덕 신도시에 삼성전자가 6개 캠퍼스를 짓기로 했는데 4번째 캠퍼스 짓다가 정지가 됐거든요. 6개 캠퍼스까지 들어왔을 때 수요를 감안해서 평택에 분양을 많이 해놨는데 지금 공장 3개가 지금 안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미분양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제조업, 기업체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지방 도시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텐데 대도시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서울도 그렇고요.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수요 공급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제가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매번 강의 때마다 언급한 단지가 하나 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 7억에서 8억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60억이 됐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입지들은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시세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이 마찬가지일 텐데 살짝 손해보는 기분으로 사는 겁니다. 향후 5년, 10년 결국은 중장기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입지와 상품이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더 빨리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상급지 갈아타기에는 시기가 없고 내 마음이 준비된 시기가 저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실거주하면서 5년, 10년을 거주할 분들은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은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